감사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IBS 양자 변환 연구센터의 김유수입니다. 연구사에.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정재호 원장님 그리고 방정호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손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실 그 양자 컴퓨터랑 바이오 헬스는 뭐 얼핏 들으면 너무나도 거리가 먼 두 분야이긴 하지만 그 두 개 다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분야의 어떤 소통과 융합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포럼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매우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이 양자 컴퓨터와 바이오 헬스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양자 컴퓨터를 만들지도 않고 심지어는 바이오 헬스 케어와도 관련이 없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어느 쪽에도 조금은 관계가 있을 만한 양자 에너지의 그 관측과 제어에 대해서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재원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가 퀀텀 퀀텀 사이언스의 100주년, 양자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원이 결국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발표가 됐을 때를 원년으로 삼아서 이제 100주년을 세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사이언스의 서문인데요. 꽤 흥미롭게 이 서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두 번째 퀀텀 이게 그렇구나. 두 번째 양자 혁명의 문턱에 지금 서 있고,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닦아온 양자 상태의 정확한 제어가 앞으로 올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암호라든가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과 그런 제2의 퀀텀 혁명을 가져다줄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컨트롤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지 컨트롤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는 것에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을 해온 입장인데 직접 저희들이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하지는 않아도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청바지를 만들어 팔던 업자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목수들에게 좋은 연장을 벼리던 대장장이의 마음으로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수단을 굉장히 첨예하고 발전시켜 왔다라는 저와 제 동료들의 몇십 년간의 노력을 좀 써머리해 갖고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게 깨지는군요. 그렇구나. 저희가 하는 일은 분자의 표정을 읽는 일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의 내면의 상태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심지어는 능력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이 사회인데요. 그렇다면은 분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분자도 각각의 양자 상태에 따른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우리가 분자 한 개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분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어진 에너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태의 응답 신호를 보내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양자 상태를 어디로 갖고 가느냐는 주어진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서 그 응답도 사뭇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응답을 정량화시켜 갖고 어떤 에너지에 따라서 플롯을 한 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그걸 분광학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분야로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 스펙트럼의 현격한 변화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양자 상태에 대응을 하느냐를 밝히는 것들이 실험과 이론 양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것인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 분자도 사람과 같이 어떤 자극을 주고 거기에 자극에 따른 응답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분자가 갖고 있는 퀀텀 스테이트 그리고 그 퀀텀 스테이트에 결부된 물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디스커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분광학을 이용해서 어떤 양자 상태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양자 상태의 컨트롤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시스템 전체의 물성이라든가 특성 같은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펙트럼이라는 건 반드시 횡축이 에너지 상당의 물리량이어만 한다라는 그런 그 확고한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따지면 에너지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분자라든가 원자라든가 그 실물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원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이 분자라든가 분자라고 하죠. 그 분자의 그 어떤 특정한 양자 상태가 빛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어떤 에너지 캐리어에 의해서 여기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여기 상태에 올라간 분자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그 여기 상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해소하는 방법이 빛을 내든가 아니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전기 전도도가 변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측정을 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응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입력하는 것이 빛이라든가 전자 그리고 출력이 빛, 화학 반응, 그 다음에 전기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뭐 빛에서 빛으로 간다든가 전기에서 빛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전환이 분자 안에 양자 상태를 거쳐서 일어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에너지 전환의 컨비네이션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상 배워오던 그런 기본적인 어떤 물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전환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지고 우리 일상을 우리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어떤 소자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개발해 왔죠.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양자라고 논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대상물, 분자라든가 원자라든가 아니면은 나노 클러스터라든가 물론 스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펙트로스코피 분광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대상물을 볼 수 있는 아주 똑똑한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 대상물의 양자 상태를 선택적으로 여기할 수 있는 똑똑한 여기원이 필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응답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측정 도구가 필요하죠. 일단은 현미경부터 가보겠습니다. STM 많이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질의 표면을 원자 분자 레벨에서 이미징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의 현미경입니다. 새로운 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어떤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현미경인데요. 아주 뾰족한 그 팁이 전기가 통하는 표면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가까이라고 하면 1나노미터보다 더 가까운 거리로 가서 거기서 전압을 걸면은 억지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걸 터널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터널 현상을 이용해서 이 표면의 모양을 픽셀마다 재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이 대부분 이 터널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전류는 이 팁의 끝에 진짜로 리터럴리 원자 한 개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공간 분해능도 자연스럽게 그 원자 한 개 이하의 높은 공간 분해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들이 뭐 분자나 원자들을 리얼 스페이스로 이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들이 모이는 그 구조체를 그 내부의 전자 상태까지 포함해서 잘 이미지를 할 수 있고, 뭐 태생적으로 저차원 물질인 뭐 퀀텀 닷이라든가 나노 튜브, 그라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옥사이드 같은 뭐 원자 이하의 에너지 공간 분해능으로 우리가 표면을 이미징할 수 있는 도구, 아주 훌륭한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또한 이거는 빛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전기 회로를 이용한 마이크로스코프이고요. 이 사이에서 흘러가는 것은 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자를, 이 회로를 이용해서 전자의 개수라든가 전자의 에너지를 아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개수를 제어하려고 그러면 그 전류를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제어를 하고 싶으면은 전압을 바꾸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대상물, STM 팁 바로 밑에 있는 대상물한테 아주 적절하고 컨트롤러블한 에너지를 인풋을 할 수,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도구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갖고 아주 STM이 발명된 초기 1982년 뭐 이때쯤부터 그 STM을 이용해서 표면의 전자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분광법을 개발을 해왔고요. 그건 아주 지금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어서 분자 한 개 한 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분자의 전자 상태를 양자 상태, 전자 상태를 포함한 양자 상태를 이미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랩에 설치되어 있는 STM을 소개를 하는데요. 분자 한 개를 측정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아주 온도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압력도 굉장히 낮은 그 고진공, 초고진공이 돼야 됩니다. 요거가 분자 한 개를 연구하기 위한 아주 필수 조건이 되는데, 그 때문에 STM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장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은 그 우주 성간의 우주의 온도와 기압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주화학 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코웍을 하면서 그 분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안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잘 컨트롤된 환경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STM을 사면은, 무조건 STM을 사면은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게, STM 원리 자체가 전자를 집어넣어서 그 전자의 흐름을 보는 게 STM의 원리이기 때문에 입력을 전자로 하고 출력을 전류, 뭐 전류의 변화, 전류의 뭐 더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옛날부터 확립이 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류 전압 곡선을 한 번 미분하면은 그 국소적인 전자 상태가 얻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하면은 그 분자의 진동 상태가 얻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로 했는데, 이것은 대전제가 STM 밑에 있는 분자가 가만히 있을 때 이런 측정 방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를 측정을 하려고 전자를 집어넣으면 그 전자가 분자의 양자 상태와 상호작용을 해서 그 분자가 뜻하지 않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식의 스태틱한 어프로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자를 한 개를 넣었을 때 몇 번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몇 번 돌아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구해서 스펙트럼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액션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이나믹한 어프로치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자를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는 뭐 이런 식의 스펙트로스코피의 콤비네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놓고 더 이상의 베리어블이 없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도 뭐 15년 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입력과 출력에 빛이라는 베리어블을 추가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하게 그 분자 한 개의 스펙트로스코피를 그 영역을 넓힐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꿈을 크게 가지고 입력도 출력도 포톤이 결부된 테이블을 만들어서 요거 패널을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자라는 게 2010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빛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빛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STM이 필요한데 세상에 그런 STM이 그렇게 많이 개발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저희들은 저희 뭐 시판되는 물건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이 제가 독립을 해갖고 랩을 차렸을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포닥으로 합류한 이마다 박사가 의기투합해서 아주 저온에서 그다음에 초고진공에서 잘 돌아가는 포톤 STM을 약 5년 걸려갖고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자 한 개에서 나오는 발광 그 포톤을 굉장히 정밀하게 그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장치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감도가 좋은 STM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그 분자 안의 양자 상태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들은 물리화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야블론스키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 안에서의 양자 상태가 양자 상태의 여기 및 소멸까지의 프로세스를 한번 훑어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자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 정도의 여기 상태로 가고 거기서 그 여러 가지 그 하위에 있는 에너지 레벨로 에너지가 전이가 되면서 결국에는 빛이 나오고 뭐 이런 어떤 분자의 에너지에 관한 일생을 저희들이 분자 한 개 레벨에서 한번 탐색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여기서 이 분자의 여기 상태는 엑시톤이라는 어떤 복잡한 양자 상태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이것들이 풀리겠구나, 이것들이 이해가 되겠구나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엑시톤이라고 하는 여기자라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질의 그 엑시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분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심플리파이 해갖고 그 분자 안에 딱 투 스테이트의 양자 상태를 갖는 모델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부터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개발했던 싱글 몰큐 그 단분자 분광법은 입력으로서 전자와 빛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서 빛과 반응과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분자 안에 여기자가 그 엑시톤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홀이 있고 전자가 있고 이것이 사실은 쿨롬 인터랙션에 의해서 같이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지지 않고 공존하는 상태를 엑시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겠죠. 그런데 이 불안한 상태가 사실 남녀관계랑 좀 비슷해 갖고요. 썸 타는 남녀관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요 엑시톤이라는 게 썸을 타다가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연애는 안 해. 그래서 튀어나갈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엑시톤에서는 그 전자가 그 분자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엑시톤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되는 오브젝트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 좋아 우리 사귀자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안에서 홀과 일렉트론이 리컴비네이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축포가 그 불꽃놀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발광이 일어납니다. 요 사이에 이 투 스테이트 간의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엑시톤이 소멸되는 과정은 딱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편 어떻게 하면 이 엑시톤을 만들 수 있을까? 그 STM을 보면은 저희가 애초에 그 STM 원리 자체가 STM 팁에서 전자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분자에서 전자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뭐 요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분자를 사이에 두고 포텐셜이 다른 두 전극 사이에서 전자가 흘러가고 빠져나오는 그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M은 이런 과정을, 일렉트론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엑시톤을 만드는 아주 훌륭한 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엑시톤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그냥 다이렉트하게 빛을 쬐면은 그 빛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전자 밑에 있는 전자가 위의 스테이트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엑시톤을 만드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엑시톤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엑시톤을 없애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2x2의 컴비네이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저희들은 분자 한 개 레벨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50분에 끝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일 주변에서 제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그 유기 디스플레이 같은 게 일렉트로 루미네센스에 의해서 를 기반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어떤 소자인데요. 전자를 집어넣고 빼고 엑시톤을 만들어서 그 빛을 내는. 근데 사실 이것들은 저희 이전에도 몇몇 그룹들이 실현을 한 바가 있고, STM 유닉스에서 전자를 분자에다 집어넣어서 엑시톤을 만들어서 거기서 빛을 검출을 하는 실험입니다. 근데 그 엑시톤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싱글렛 엑시톤이라고 하는 스핀이 반대인, 전자의 스핀이 반대인 엑시톤이 있고, 그다음에 트리플렛 엑시톤이라고 하는 전자의 스핀이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엑시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렛 엑시톤에서는 형광이 나오고, 트리플렛 엑시톤에서는 인광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형 디스플레이는 이런 인광을 기반으로 해갖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집어넣는 전자, 그다음에 빼는 전자의 에너지를 교묘하게 조절을 해서 이 싱글렛과 트리플렛 엑시톤의 상태를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자를 집어넣어서 빛을 검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패널 하나는 채웠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필요한 게, 자, 빛을 이용해서 분자 한 개의 양자 상태를 선택적으로 익사이테이션 여기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굉장히 처음에 부딪히는 어려움은, 빛이라는 것은 뭐 이런 레이저일 텐데, 레이저 같은 게 뭐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직경을 가진 빛인데, 이걸로 어떻게 나노미터 정도의 분자를 골라갖고 양자 상태를 여기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분자 한 개를 골라서 빛을 쬐려면은 결국에는 그만큼 작은 사이즈의 빛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응용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빛은 Localized Surface Plasmon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종류의 빛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빛이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속 나노 입자가 있고, 그 금속 나노 입자의 크기가 입사해준 레이저의 파장보다 작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가시광선 수백 나노미터잖아요. 400나노에서 700나노 정도. 그거보다 아주 훨씬 더 작은 금속 나노 입자가 있을 때, 그 금속 나노 입자는 반드시 자유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빛이라는 거의 본질은 일렉트론 마그네틱 웨이브, 전자파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장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럼 바뀌는 전기장에 의해서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바뀌는 전기장에 의해서 요 그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이 집단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그 우리말을 모르겠네. 그 2차적인 전기장을 표면에 아주 가까운 곳에 형성을 하게끔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서피스 그 플라즈몬, 로컬라이즈 서피스 플라즈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나노파티클의 표면에 굉장히 국제되어 있는 이 전기장은 입사해준 레이저보다 뭐 많게는 한 1000배 정도 강한 전기장을 띠게 됩니다. 여기에 나노파티클을 아주 가까이 또 갖다 대면은 뭐 훨씬 더 큰 그 전기장이 요 사이에 형성이 되게 되고, 이 형성된 아주 강한 전기장으로 인해서 이 빛이 요 사이에 포착이 되는, 갇혀버리는 걸로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빛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근데 우리 손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STM 팁이 마치 이런 두 개의 나노파티클이 인접해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을 갖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아주 강한 플라즈몬을 형성해서 요거를 갖고 분자 한 개를 골라서 여기시키는 빛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실은 STM이 발명된 직후부터 사람들이 이러면 되잖아 라고 해갖고 바로바로 그때 실행이 됐던 수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얻어진 거는 STM 팁에서 전자를 밑에 금속에다가 입사를 하면은 그 전자의 에너지에 따른 빛이 요 사이에 플라즈몬의 형태로 생성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빛으로 해갖고 우리가 분자 한 개를 여기시키려고 하는데, 저희가 했던 실험은 나노파티클이라면 우리가 나노파티클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플라즈몬의 크기도 나노파티클의 사이즈에 따라서 정해지기 마련인데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STM 팁 밑에서 생성되는 플라즈모닉 필드라는 것이 도대체 사이즈, 유효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한 적이 없습니다. 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번 재보자라는 이제 발상을 가지고 이마다 박사와 함께 이제 일을 했습니다. 먼저 STM 팁을 분자의 위가 아니라 분자의 옆에다 갖다 놓고 전압을 인가했을 때 플라즈몬이 생겨서 이 플라즈몬에 의한 빛이 검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플라즈몬에 의한 발광인데요. 만약에 이 팁을 분자에 조금씩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이 플라즈몬에서 나오는 빛이 이 분자에 흡수가 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검출하고 있는 그 발광 스펙트럼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해보았더니, 이 팁이 이 분자에 대략 한 3나노미터 정도 가까이 갔을 때부터 이 플라즈몬에 의한 발광 스펙트럼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움푹 패인 부분은 이 에너지가 이 옆에 있는 분자에 의해서 흡수가 됐다라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TM 밑에서 형성하고 있는 플라즈몬의 크기는 한 3나노미터의 반경을 갖고 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분자 한 개만 골라서 여기시키는 여기온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인은 이 분자가 이 에너지를 어느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가를 나타내는 사인이기도 해서 저희들은 이 방법을 분자 한 개의 흡수 분광법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발광 분광법과 흡수 분광법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시는 게, 프렛 할 수 있잖아.
분자 간의 에너지 이동을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에너지를 주는 도너 분자랑 에너지를 받는 억셉터 분자를 두 개를 사이에 두고 STM 팁을 이용해서 도너 분자를 전자를 역이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빛이 옆에 있는 억셉터 분자의 양자 상태를 역이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파장의 빛을 동시에 측정하는 걸로 인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 도너 분자와 억셉터 분자 사이에 에너지 트랜스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를 리얼 스페이스로 측정을 했습니다. 분자가 요거는 억셉터 분자의 발광 스펙트럼, 요거는 도너 분자의 발광 스펙트럼. 근데 도너 분자랑 억셉터 분자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는 도너 분자의 발광 스펙트럼이 큰 채로 있고 여기에 의해서 역이된 억셉터 분자에서 나오는 발광 스펙트럼은 아주 작은 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자를 툭툭툭툭 쳐서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가면은 도너 분자에서 나오는 빛은 줄고 그 대신에 억셉터 분자에서 나오는 빛은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이 에너지 트랜스퍼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TM 팁 안에 팁 정션에 그냥 레이저를 쏴주면 되지 않나? 라는 발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고 실제로 그거를 1985년에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갖고 저희는 이제 STM 팁하고 STM 팁 정션에 있는 분자를 이 플라즈몬의 에너지에 의해서 반응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플라즈몬을 이용한 광촉매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검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자 반응을 제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플라즈몬이 금속 표면에 생기면은 이 플라즈몬 자체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수 femto 세컨이 지나면은 대신에 그 플라즈몬은 사라지고 대신에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그걸 우리는 핫 일렉트론, 핫 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전자들이 에너지원이 돼서 그 표면에 있는 분자의 양자 상태를 역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확립이 돼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쪽이 우세한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이 각각의 리액션 패스웨이가 유효한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분자가 표면에 아주 강하게 아주 약하게 들러붙는 시스템, 분자가 표면에 아주 강하게 들러붙는 시스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분자가 약하게 들러붙었을 때는 다이렉트하게 플라즈몬의 필드 자체가 분자 자체를 역이시킨다. 분자의 반응을 일으킨다. 근데 분자가 표면에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아주 강하게 흡착이 돼 있을 때는 그 대신에 이 표면에서 전자가 나와서 이 전자에 의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식의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속성을 그냥 지키면서 이 분자의 양자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분자와 전극 간의 사이에 절연막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건 아마 큐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표면과 분자 아니면 스핀과 그 전극 사이에 인터랙션이 너무 강하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큐빗 상태가 너무너무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길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를 메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플링이라는 것을 그 분자와 표면 간의 인터랙션의 그 커플링을 아주 최소화하고 그 대신 그 분자 안에 있는 양자 상태를 명확하게 보자라는 목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분자의 라만 스펙트럼, 분자의 진동 분광을 분자 한 개의 진동 분광을 실시했습니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자와 금속 그 전극 사이에 소금 딱 원자 세 층을 마련해서 이 사이에 끼워 넣고 이 분자가 이 메탈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분자의 양자 상태가 방해받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서 STM 팁으로 이 팁을 분자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레이저를 쬐서 플라즈몬을 만들어서 이 플라즈몬에 의한 분자의 산란, 그 빛의 산란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팁 인듀스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라는 이름의 테크닉인데요. 요걸 이용해서 저희들은 이 국소적으로 생긴 이 플라즈모닉 필드와 이 분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 텐서와의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 공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빛으로 엑시턴을 만들고 거기서 빛을 내는 포토루미네센스 프로세스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팁이 분자 위에 있고 여기서 전자를 집어넣으면은 이 전자에 의한 루미네센스가 나오죠.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프로세스인데요. 똑같은 실험을 팁을 분자 밖에다 놓고 레이저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로컬라이즈 서피스 플라즘을 만들어서 요 플라즈모닉 필드로 분자를 역이시키면은 PL 포토루미네센스와 같은 픽이 얻어집니다. 뭐 대충 나오는 양자 상태의 신호는 거의 비슷한데 훨씬 더 PL 쪽이 훨씬 더 깨끗하고 예리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는 여기원의 퀄리티가 그 에너지 레졸루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전자보다는 역시 빛 쪽이 훨씬 더 깔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태양전지나 뭐 이런 쪽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 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입니다. 포토볼타익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간단하잖아 이제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STM 팁을 분자 위에 올려놓고 빛을 쬐면 플라즈모닉 필드가 생성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역이된 양자 상태에서 전자가 아까는 전자가 리컴비네이션 되면서 빛이 나는데 이제 전자가 딴 데로 튀어나갑니다. 팁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팁이 이 분자에 어디에 있을 때 얼마만큼 포토커런트가 흐르는가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매핑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희들이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겠지만 그 분자가 갖고 있는 오비탈, 호모라든가 루모라는 게 포토커런트가 흐르는 길목을 제공한다. 심지어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적당히 20대 80, 30대 70 뭐 이런 식으로 믹스가 돼서 그 포토커런트가 흐르는 길목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상이 저희들이 여기원으로서 포톤과 일렉트론을 사용하고 그 시그널로 전기 전도대의 변화, 화학 반응, 그 다음에 발광 을 두고 이 2x3 테이블을 채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작년 9월에 우리나라에 거의 30년 만에 복귀를 해서 새롭게 연구단을 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일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분자를 두고 STM 팁 밑에서 전자나 빛으로 역이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얻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테크닉들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볼 것들은 이 분자 안에 도대체 어떤 식의 현상들이 어떤 종류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근원이 뭔가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뭐 대단히 많은 종류의 그 현상들이 분자 한 개 레벨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들은
서로 다른 퀀텀 스테이트 양자 상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걸 이론적으로 풀고 마크로스코픽하게 실험들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걸 이용해 갖고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중에 하나는 퀀텀 컴퓨터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식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분자 한계, 원자 한계에 있어서의 그런 양자 상태의 상호작용에 따른 물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측정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들은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이 인터랙션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그 머티리얼이 분자나 원자가 아닐 경우, 하다못해 결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물질이라든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조합이 무궁무진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정도의 아주 정교한 저희들이 이름을 튼 게 익스트림 나노 스펙트로스코피라는 방법론인데요. 뭐 공간 분해능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 좋게 해놨고요. 근데 시간 분해능은 10ms 보다 더 빨리, 그다음 에너지 레졸루션은 나노 EV 정도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굉장히 여러 가지의 퀀텀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초가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예비 실험으로서 그 시간 분해능에 대해서는 올해 대충 한 10 피코세컨 정도의 시간 분해능으로 그 엑시톤을 생성하고 엑시톤에서 나오는 발광을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핀에 대해서도 스핀을 제어한 전자를 STM 팁에서 집어넣는 게 가능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빛이 시계 방향 빛이랑 반시계 방향 빛이 집어넣어준 스핀의 업스핀이냐 다운스핀이냐 하는 그 스핀의 방향에 따라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도 굉장히 로컬하게 분자 단위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그래도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공간 분해능으로 열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퀀텀 컴퓨터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방법론이 퀀텀 컴퓨터의 개발에 어떤 식으로 공헌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빛과 전자, 그다음 엑시톤, 포논, 뭐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실험적 기반을 이용한다면, 뭐 여기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근접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익스트림 나노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아주 고 정도의 분광 기술을 이용을 하면 실시간, 그 다음에 실공간에서의 큐빅 다이나믹스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원자나 분자, 엑시톤, 스핀, 포톤 같은 것들이 풀스택으로 한꺼번에 그 퀀텀 트랜스덕션의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하면은 뭐 원자 한 개, 분자 한 개를 대상으로 이 퀀텀 컴퓨팅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모델 같은 것도 시뮬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표면에 어떤 상태에서 이 코헤런트 타임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더 늘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할 수 있는 툴이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자 한 개의 큐빗을 구현을 하고 그 분자를 합성하는 분들하고 함께 어떤 큐빗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조금 몇 년 후의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STM 분석 툴은 굉장히 유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자변환 연구단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아직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일본에서 남겨 놓은
리겐과 동경대의 멤버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지스트 IBS로 저와 함께 이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